서울 관악산의 서쪽 끝자락 호암산입니다. 마치 호랑이가 웅크리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네요. 산을 오르다 보면 자연스레 서울의 역사를 마주하게 됩니다. 호암산. 야, 건립 시기가 1393년 태조 2년. 무학대사가 창건을 하셨구나. 조선을 개국할 무렵 경복궁을 위협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누르기 위해 만들어진 사찰. 태조 이성계의 명을 받아 무학대사가 창건했다는데요. 그래서인지 사찰 경내에는 무학대사의 그림이 놓여 있습니다. 사찰을 나오자 재미있는 풍경이 눈에 띄네요. 호합사 호대화상. 전설에는 배를 만지면 부자가 되고 귀를 만지면 장수하며 머리를 만지면 총명해진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시청자분들 대신해서 제가 건강하고 부자 되시라고 귀하고 배를 만지겠습니다. 이 귀가 정말 귓밥이 아주 좋으시네. 오. 시청자 여러분, 모두 부자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 기운을 받아 동네 한 바퀴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금천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네. 오늘은 서울의 남쪽 끝 금천구로 떠나봅니다. 서울 금천구와 경기도 광명시 사이를 흐르는 안양천입니다. 매일 차로 지나가며 보다 이렇게 직접 걸어보는 건 오랜만이네요. 도심 속에 펼쳐진 시원한 물줄기가 잠시 더위를 잊게 해줍니다. 그냥 여름을 맞아서 안양 천변이 푸릇푸릇하니 정말 좋네요. 바람도 선선하게 불어오고. 조선시대 서울과 경기도를 이어주는 주요 백길이었던 안양천. 한때 산업화로 인해 오염되었던 수질이 개선되며 시민들의 쉼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제는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을 걷다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와, 이거 뭐야? 와. 어우. 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와. 와. 오, 반갑습니다. 어떻게 여기서? 아니, 지금 보니까 뭐 네. 고층버스 타고 오는 것 같아. 야. 이게 지금 예, 3단 예, 3단 자전거예요? 예, 예. 오. 야, 근데 이걸 어떻게 타? 이거 일반인이 타기 좀 힘들 거예요, 아마. 이게 가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그렇죠.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예. 그 아버지 자전거 이렇게 예. 이 사이다 그 이렇게 사이에 놓고 놓고, 막 이렇게 예. 안장이 높으니까 예. 발이 안 닿으니까 예. 그렇게 탔잖아요, 이렇게. 저도 아버지가 음. 자전거를 이제 좋아하시다 보니까 어. 그 자전거 밑에 놓고 그래. 핸들 진짜 간신히 이렇게 그렇죠, 잡았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돌리지도 못하고 어. 이렇게 반으로. 어? 예. 야. 올라가 보실래 한번? 어? 세 아, 번 내려서- 넘어가지. 아니 제가 잡아드릴게요. 아니, 한번 체험만 해봐요. 느낌만 봐봐요. 왼발. 그다음에 올라가요. 네. 오른발. 네. 아이고. 자, 이거 한발 더. 아, 그죠? 이렇게 봐요. 제 마음과 달리 이 발이 잘 떨어지지를 않네요. 와.
그리고 이제 앉아면 앉아요. 세상이 틀려 보이죠? 아니 틀려 보이는 게 아니라 이거 와. 야 이거 어때요? 위험하다. 어? 이건 저 오랜 훈련과 경험이 있어야 돼. 맞아요. 한 번에는 안 되겠어. 이게 벌써 겁이 잔뜩 드는데 뭐. 다시 역순으로 안전하게 내려오세요. 이제. 네. 요거를 좀 잘 잡아주세요. 드릴게요. 야 이게 자전거의 높이만 약 2m. 혼자서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와. 아니 진짜 겁나네요. 위로 올라가니까 밑에서 보는 높이하고 배는 높아 보여. 한번 보여드려볼까 자전거 얼마나 잘 타는지요? 예, 한번 고층 자전거 타기 40년 경력의 어정귀 씨. 그 실력 한번 감상해 볼까요? 중심 잡기도 어려운 3단 자전거를 자유자재로 움직이네요. 직접 자전거를 타보니까 더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와, 이 아찔한 묘기에 눈을 뗄 수가 없네요. 저 자전거에 무슨 일을 하세요 그러면? 자전거 제작도 하고요. 그러니까 제작을. 네, 그다음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뭐 수리도 많이 하고 아, 자전거에 관련된 거 다 해요. 이제 40년이 되셨으니까 자전거 달인이네 뭐. 어? 그냥 뭐 평범해요. 근데 이렇게 고층 자전거를 타는 이유가 있어요? 계속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음,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렇게 해서 배웠지만 중간에 이제 교통사고가 심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수술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술이 다리도 4번 수술한 다리인데 그래서 그 자동차 사고로. 네, 장애 4급까지 갔었는데 근데 자전거로 다시 재발을 했어요. 그래서 더 자전거를 사랑하게 되나 봐요. 1년간 걷지 못할 만큼 큰 부상을 당했지만 자전거로 재활에 성공했답니다. 이제는 매일 이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데요. 그가 지나가면 자연스레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죠. 자전거로 30분 거리인 그의 일터. 이곳에도 특별한 자전거가 있습니다. 이 자전거는요, 제가 조그맣게 한번 만들어봤어요. 고층 자전거에 이어 이번에는 초소형 자전거네요. 실제로는 고층 자전거만큼이나 타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자전거는 왜 만드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조그만 자전거를 만들어 보려고 하다가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만 걸 만들었고 큰 자전거도 만들어 보고 제가 이런 메달하고 이런 거는 메달은 여태까지 이제 거의 40년을 모은 거거든요. 배달 일을 하는 아버지를 따라 4살부터 자전거를 타며 신동이라 불렸다는군요. 30년 전 고층 자전거 타기로 세계 기네스북에도 올랐답니다. 그가 자전거를 사랑하는 이유가 궁금하네요. 가장 멀리도 갈 수 있고 그리고 좁은 데도 다 갈 수 있고 또 빨리 이동할 수 있고 예. 그래서 자전거의 매력을 이제 느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자전거로 인해서 건강을 찾아놓으니까 자전거는 제 몸의 일부라고 할까? 예. 그래서 뭐 에마라고도 많이 하잖아요. 예. 에마예요.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전거를 타는 사람. 그 꿈을 위해 40년간 도전을 멈추지 않았답니다. 그 열정에 응원을 보냅니다. 안양천을 건너 도심 안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한때 가리봉동이었던 이곳은 1995년 가산동으로 이름을 바꿨는데요. 한국 수출산업단지가 있던 곳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었던 전진기지였습니다. 아, 참 이게 옛날에 있던 이 창고 건물 같은데 이렇게 있고 또 앞에는 저렇게 아울렛으로 변해 있습니다. 이 가산동이 이렇게 하나 둘씩 변해가고 있네요. 옛 공장이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빌딩에 IT 기업들이 들어서며 디지털 단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심 뒤편에는 여전히 옛 모습을 간직한 곳들이 남아있죠. 구로공단 생활체험관. 고향을 떠나온 근로자들이 터를 잡고 살았던 가산동. 그 시절을 잊지 않기 위해 만든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가 옛날 사진들 전시한 데군요. 네. 참 이때 우리 가난한 시절에 집안의 생계를 좀 책임지겠다고 서울에 올라온 우리 누나들. 그때는 참 우리 누나들이 참 많이 애썼어. 동생들 공부 가르치고 자기는 희생해 가면서 다 보면 우리 누나들 이렇게 가장 아름다웠던 청춘을 가족을 위해 바쳤던 삶들이 이곳에 녹아 있습니다. 전시관 아래에는 옛 근로자들이 살던 쪽방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는데요. 마침 해설을 듣고 있는 관람객들이 있어 함께 했습니다. 조그만 방에서 사실 뭐 3, 3호로 뭐 노동자들이 이렇게 그냥 저임금 받아서 그렇지. 이렇게 방세를 혼자 못 내니까 그때 당시 20에 4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막 4명, 5명이서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방이 신혼방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탤런트 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구로공단에서 옛날에 일하셨어요? 제가 16살에 서울에 왔어요. 아이고. 그래서 몇 년까지 일하셨어요?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요? 금천구에서. 제가 한 미싱한 지가 40년이 넘었는데요. 그 정도가 되면은 이제 학업을 예를 들어서 하거나 이렇게 용과학 이러면 박사를 따잖아요. 저는 자칭 미싱 박사입니다. 어류계의 박사. 미싱 박사. 옛날에 이런 방에서 생활하셨죠? 네. 이런 데서 한 5명, 6명 이렇게? 노동자들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다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요. 기숙사가 부족하면 그렇죠. 이제 시골로 내려갈 수 없으니까 올라와서 3, 3호로 혼자서 방세를 내기는 상당히 부담됐어요. 20에 4만 원이라고 해서. 겨우 한쪽 어깨만 묻히고 쪽잠을 자던 밤. 하루 12시간 일하고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일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었죠. 16살에 고향을 떠나온 강명자 씨는 지금도 그 시절을 기억합니다. 88,000원인가 하루 한 달 월급이 한 달 100시간, 120시간 야근해요. 사실. 그러니까는 저녁에는 어린 나이인데도 다리가 이렇게 쥐가 나요. 어떻게 하면 잠을 잘 수도 없고 어떻게 주물거나 어떻게 하면 지나는 고통이 굉장히 또 심해요. 근데 이것은 겪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일하고 야근하고 일하고 야근. 돈을 벌어서 동생들 학교 보내고 뭔가를 좀 집을 일으켜보려고 그러고 다 그러한 마음들이 강했던 거예요. 이 작은 방에서 20살이 됐고 지금의 남편을 만나
신혼살림을 꾸리기도 했죠. 때론 힘들었지만 그녀에게 이 방은 지금의 자신을 만들어낸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도시. 이제 가산동은 젊은 직장인들로 가득한 곳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여기 저 근처 어디 회사 다니세요? 네, 여기 앞에. 아이고, 신기해요? 진짜. 동료들? 네. 회사가 큰가 보다. 다 같은 팀이에요. 여기는 무슨 과예요? 저희는 온라인 팀이에요. 온라인 팀. 여기서 저 오래됐어요? 제일 오래? 네? 좀 오래됐죠? 맞아. 이거 우리 벌써 이 관록이 보이잖아. 젊은 청춘 일도 많이 하고 또 사랑도 많이 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네, 네, 네. 혼자 사는 직장인들이 많은 서울. 1인 청년 가구가 증가하며 이 동네에도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청춘 빌딩. 내 인생의 시발점. 네. 청춘 빌딩이라 이름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곳일지 호기심에 들어가 봤는데요. 친구랑 밥 해 먹기로 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 이런 곳에 주방이 다 있었네요. 여기는 이제 식사. 네, 마음껏 다 쓰고. 그러니까 재료는 자기가 갖고 와서. 네. 여기 안에도 되게 많아요. 쉐어링함도 있어서. 오. 그리고요, 여기 이름표 해서 자기 거. 자기 이름을 붙여놨구나. 네. 예. 이곳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청년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공유 주방이랍니다. 그럼요. 제가 오랜만에 실력 발휘를 좀 해봤습니다. 이렇게 가스레인지와 냉장고 그리고 조미료까지 모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답니다. 비싼 밥값 대신 저렴하게 식재료만 사오면 직접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죠. 특히 혼밥을 하는 청년들이 많이 찾는다네요. 식당에서 눈치 보지 않고 자유롭게 식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혼자서 이제 밥 먹기도 좀 그렇고 집에서 밥 먹으면 이제 냄새가 나니까 좀 밥 먹기가 좀 요리하기가 좀 그렇죠 집에서. 이번에는 좀 제가 그럴싸한 걸로 또 요리해드려야겠네요. 함께 밥을 먹으며 자연스레 소통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도 합니다. 주방 아래에는 독서실도 있습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공간이죠. 사회 첫 발을 내딛기 위해 이제 막 출발선에 선 청년들. 그 시절이 잠시 떠오르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취생 시절 가장 먹고 싶은 게 저는 바로 이 과일이었습니다. 주머니 가벼운 자취생은 꿈도 못 꾸던 달콤함이죠. 어쩌다 고향집에 가면 어머님이 깎아주시던 과일이 왜 그렇게 맛있던지요. 그때 생각이 나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 식사하세요. 하세요. 아이고, 아니 저기 가다가 우리 젊은 청춘들 힘내라고 과일 조금 사왔어. 오늘도 치열하게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저의 작은 마음을 남겨봅니다. 다들 힘내요. 맛있게 드세요. 나는 또 돌아야 되니까. 네. 완전 동안이세요. 이제야 제 발걸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아, 정말 인생의 시발점에 선 여러 젊은 청춘들인데 이 사회의 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인물이 되시길. 파이팅! 파이팅 하세요. 대한민국 청춘들 모두 파이팅! 평범한 동네도 여행자의 눈으로 보면 새로운 재미를 발견할 수 있죠. 독산동 우시장. 이 우시장이 마장동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기도 우시장이 있네요. 1975년 도축장이 들어서며 자연스럽게 형성된 독산동 우시장. 17년 전 도축장은 사라졌지만 우시장은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수부위 생고기를 파는 데구나. 특수부위. 약 300곳의 점포에선 다양한 부위의 육류와 부속물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뭐 바르고 계세요? 기름 제거하시는구나. 이건 무슨 부위예요? 삼겹. 네? 삼겹살에 뼈 들어있죠? 네. 연골이라고 그러고 뭐 중국 사람들은 싹뼈라고 그러고 뭐 이름 많아요. 이건 또 따로 파시는구나. 우시장은 50년 전 구로공단이 발달하며 그곳에 다니던 공장 근로자들로 인해 번성했답니다. 주머니 가벼운 근로자들이 고기 대신 비교적 저렴한 곱창 같은 부산물을 많이 사갔다네요. 유독 북적이는 가게가 눈에 띄어 가까이 가봤는데요. 다들 곱창을 포장하느라 바쁘시네요. 독산동 우시장의 신선한 곱창은 주로 인근 가게에서 도매로 사간답니다. 지나가다가 네. 며느리네 가서 곱창 좀 잡수고 가요. 며느리세요? 우리 오. 아들. 아, 우리 아들은 곱창집 하고 나는 여기서 이 장사하고. 그러시구나. 그 며느님하고 아드님하고 곱창 집을. 근처에서 저 곱창집. 그러세요? 네. 그 지금 곱창 갖고 가시는 그러니까 거야? 부모님한테서 이제 도매로 이제 받아가지고 가서 그럼 전 아들네 한번 가겠습니다. 네. 항상 이렇게 매일매일 이제 어머니한테 공부 받으시는구나. 곱창 받기가 진짜 힘들거든요. 그래요? 부부를 따라 가게로 향했는데요. 젊은 사장님 부부처럼 톡톡 튀는 간판이 참 재미있네요. 딸인가 보다. 이거 안녕. 몇 학년이야? 5학년? 어우, 근데 뭐 운동선수 하면 좋겠다. 운동 좋아해요. 운동 좋아. 지금 뭐 하고 싶어, 운동? 외발 자전거? 지금 하고 있어요.
곱창 가게를 하며 3남매를 키우고 있다는 부부. 13년 전 유독 곱창을 좋아하던 여자와 우시장에서 곱창을 팔던 남자가 만나 부부가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수심이 이렇게 쑥 내려가는데 물로 깨끗하게 씻어낸 곱창을 가지런히 진열해서 숙성시키는 게 부부만의 노하우랍니다. 숙성된 곱창은 어떤 모습일지 볼까요? 잠깐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지금 방금 손질한 곱창이고 이거는 지금 숙성이 된 지금 이거는 보면은 곱이 이렇게 지금 안에 보이세요? 방금 손질한 곱창과 숙성된 곱창. 와, 이게 정말 다르네요. 3시간 숙성시키면 이렇게 곱이 차오른답니다. 신기하죠? 저도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저 처음에 곱창 먹을 줄만 알았지 장사하기 전에는 저도 이런 건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곱창을 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머니 안에 있는 곱창이 다 곱이 다 빠져나가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숨 쉬면서 그러니까 곱창을 좀 있으면은 숙성만 잘 시키고 좋은 곱창이면 곱이 차오른다고. 근데 안 믿기는 거예요. 정말 해봤는데 이게 점점 이게 곱이 차오르는 거예요. 정말 신기해. 진짜. 숙성시킨 곱창은 먼저 초벌구이를 해줍니다. 본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다른 양념은 하지 않는다네요. 곱이 꽉 차올라 두툼한 곱창, 그 맛이 기대가 됩니다. 염통줄기, 벌양, 유창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양한 특수 부위까지 맛볼 수 있는 게 이 집만의 매력입니다. 40년 넘게 우시장을 지키는 어머님이 그날 들어온 물건 중 가장 좋은 곱창만을 아들 부부에게 공급한다네요. 신선한 곱창, 그 맛은 어떨까요? 웃음이 절로 나는 맛입니다. 곱창이 진짜 곱이 많아서 그런지 굉장히 고소하면서 손이 막 가, 계속 가. 나는 먹어보니까 이 곱창이 제일 맛있네. 고소하고. 곱창이 제일 맛있어. 그날 잡은 소의 생간도 우시장이 가까이 있어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역시 싱싱해서 그런지 고소하면서 입안에 닿는 느낌이 굉장히 이게 촉촉하면서 고소해. 역시 이 곱창이나 대창 이런 부속물을 먹으면 옛날 얘기도 좀 해가면서 소주잔도 자 한잔하자 그리고 잔도 부딪히고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데 조금 좀 아쉽네요. 술 한잔 기울일 친구는 앞에 없지만 부부의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곱창의 맛. 다음에는 옛 친구와 함께 와야겠습니다. 우시장을 나와 조금 한적한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고층 아파트가 있는 서울의 평범한 동네. 그러나 걷다 보면 이런 곳에도 숨겨진 보물이 있죠. 산책길이네. 이 길은 또 어디로 이어질까요? 계단을 오르니 작은 산길이 나옵니다. 호암늘솔길 한번 가보겠습니다.
호암산 자락을 따라 만들어진 산책길. 늘 솔바람이 부는 길이라는 뜻에 늘솔길이라 불린답니다. 이 아파트 단지 바로 뒤에 산길인데 바람이 솔솔 불어 올라오면서 정말 시원하고 산책하긴 정말 좋은 데네요. 안녕하세요. 네. 바람을 맞으며 천천히 걷다 보면 서울에서 보기 드문 잣나무 군락지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가 이 잣나무 산림욕장이라는데 와 정말 이 산길 따라 잣나무가 쫙 펼쳐져 있네요. 도심 속에서 만난 자연은 더 반가운 법이죠. 잣나무라 그런지 청설모가 이곳에서 청설모를 다 보네요. 잣나무가 많으니 먹이 걱정 없고 공기도 좋겠다. 그야말로 청설모들의 천국이네요. 산길을 따라 1시간쯤 걷다 보면 산 정상에 다다르는데요. 이곳에는 생성 시기를 알 수 없을 만큼 오래된 운물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마르지 않았다는 한 우물. 조선시대 기우제를 지내던 장소이자 전쟁 때 군인들의 음료수로도 사용됐다는데요. 극심한 가뭄에도 물이 마르지 않는 신비로운 우물이랍니다. 호암산 아랫마을 시흥동으로 향해 봅니다. 한때 언덕이 많아 달동네라 불렸다는 시흥동. 지금은 옛 모습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다 단독 주택이었을 텐데 지금은 여기도 빌라, 여기도 빌라, 저기도 빌라, 다 빌라가 이렇게. 안녕하세요. 한눈에 보기에도 오래되어 보이는 의상실이 제 발길을 잡네요. 의상실이 있네. 이 빌라에 방이 아니고 의상실이 있어. 이런 좁은 골목에 어떤 분이 계실지 잠깐 들어가 볼까요? 어이구 안녕하세요. 웬일이세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네, 들어오세요. 네. 아이고. 아니 간판을 보니까 굉장히 오래된 네. 의상실 같아요. 네. 36년. 36년이요? 어떻게 여기를 오셨어요? 지나가다가. 아유, 반갑습니다. 귀한 분을. 아이고, 아유, 고맙습니다. 지나가다 들으셨어요? 네. 여기는 진짜 아시는 분만 오시겠어. 예. 그죠? 오래돼서 이제 단골이 이렇게 있어요. 예. 근데 어떻게 이 빌라에 방이 있어야 될 곳에 의상실이 있네요? 방이에요. 저희가 질 때 방 겸 이제 의상실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겸 아예 지실 때 이렇게 지셨네. 저기 뭐 가격표 이게 코트 12만 원. 36년 전에 가격표 저기 수공만. 공임료라고 그러죠? 오래전 옷을 파는 곳이 드물던 언덕마을. 주민들 대부분이 동네 의상실에서 옷을 만들어 입었답니다.
지금도 그때 그 손님들이 이곳을 찾아오죠. 아이고 나 옷 맞추러 왔어요. 예. 잘 살았어요. 36년째 의상실을 찾는다는 단골 손님. 함께 해온 세월이 있으니 손님 취향도 금방 압니다. 천을 고르면 그 다음에는 눈앞에서 뚝딱 디자인을 하십니다. 카라 없이. 카라 없이? 간단하게 이렇게. 그런데 치수를 재지 않고 갑자기 뭔가를 찾으시네요. 사장님, 이건 어디에 쓰시는 건가요? 뻔 저기 단골 손님 뻔. 단골 손님은 뻔을 이렇게 두고서 이제 그 사람이 또 맞추면 이 뻔으로 이용을 해요. 이건 약국 아줌마 거. 이건 사진관 아줌마 옷본이라네요. 오동 아주머니도 단골이신가 봅니다. 어머님을 닮아 손재주가 좋다는 고혜숙 사장님. 40년 전 살던 대구를 떠나 서울살이를 시작하며 가장 먼저 의상실을 열었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내 집을 마련할 정도로 솜씨가 좋았다네요. 손녀딸 결혼식에 가면 막 예식장이 화나겠다. 그렇게 말이야. 3시간 만에 옷을 완성합니다. 거울 여기. 함께한 세월이 있다 보니 이제는 눈빛만 봐도 딱 원하는 옷을 만들어내죠. 마음에 드시는 눈치네요. 제서했기 때문에 팍팍 맞잖아. 차 한 잔 드시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네. 네. 아 이거. 이렇게 낯선 손님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주는 푸근한 인심. 아이고. 검은 콩 있을 거야. 네, 네 그런 것 같아. 까매서. 고소해. 그 인심만큼 구수한 맛입니다. 돋보기를 쓰고 일을 해요. 늙어서. 지금 어머니 연세가 어떻게 되셨어요? 많아요. 몇이신데? 76. 76이요? 근데 그렇게 안 보이셔. 그러니까 40살에 해갖고 36년. 이야. 20년 전 갑자기 교통사고로 떠난 남편. 이 의상실 덕분에 3딸 모두를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답니다. 앞집에서 새빵 살 때 이 의상실 이거를 시작해서 벌어서 이거를 샀으니까 참 소중하지. 여기서 다 애들 공부할 다 보내, 시집 보내. 소중해서 애들한테도 나는 여기서 살다 죽을 거다. 이렇게. 얼마나 소중하지. 삶의 희노애락을 모두 이 재봉틀 앞에서 보내셨다는 사장님.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여기 또 이렇게 돌담으로, 응? 오 이거 이렇게 돌탑인데, 돌탑을 참 재밌는 모양으로 만들어 놓으셨네요. 이 집에는 누가 살까 궁금해집니다. 아주 대문을 막아버리셨네. 이렇게 수속으로.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게 누구십니까? 김 선생님 아니세요? 네네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영광입니다. 아유.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지나가다가요. 예. 돌담 집이길래, 참 이 수석에 취미가 많으신가 보다 그러고. 제 집에 돌이 많아요. 네.
근데 패션이 아주 좋으시네요. 빨간 바지에 빨간 모자. 원래 원색을 좋아해요. 아니에요. 빨간색, 네. 하얀색, 파란색, 까만색 그런 것들이 나왔어요. 한번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너무 이쁘다. 네? 정성이 들어가지고 네. 아유, 하나하나 붙여 있는 거. 그러니까. 야, 저렇게 또 다 붙이셨어. 이걸 혼자 다 하신 거 아니에요? 혼자이지 뭐 누가. 그리고 이거 한번 시작을 하면요. 네. 밤을 새더라도 계속 끝까지 가야지. 이 이음새가 굳어버리면 자죽이 나니까. 그래서 이게 이게 뭐 보통 작업이 아닌데. 하나하나 직접 손으로 만든 돌담에 돌로 만든 작은 정원까지 모두 아버님 솜씨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수 집을 꾸미신 이유가 있나요? 작업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난 뒤에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이런 거 저런 것도 지방으로 내려가서 전원 생활을 할까 하는 것도 어떻게 적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취미가 돼가지고 계속 심심풀이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구석구석 아버님이 직접 꾸며놓은 이 집은 집이자 식당으로 운영하고 있답니다. 아주 작품이네 뭐. 우리가 살림을 하면서 식당.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김영철 선생님이셔. 아이고 예. 사모님 되시고. 예. 안 식구고요. 네네. 큰 딸이고 막내 딸. 아 그러시구나. 예, 식구끼리. 이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어머니는 요리 담당. 요리 담당. 그러면은 큰 따님은 홀 서빙. 홀 서빙. 네, 홀 전담이요. 저는 엄마 도와서 같이 주방. 그러시구나. 할아버지는 화초. 전세. 마당쇠. 노래를 좋아하다 보니까 네네. 어느 대회든지 나가기만 하면 상을 타요. 예? 그래서 노래해가지고 상 탄 게 많아요. 어디 대회에 나가셨어요? 그 뭐 전국 노래자랑에도 나가가지고 1등 했고요. 우와. 그래서 금천구에 왔을 때요. 그렇죠. 어머니 잠깐만요. 야 그러면 안동역에서 한번 네? 야. 아니 음악이 있어야지. 음악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거야. 네. 바람에 날려버린 허무한 맹세 이 실력이 대단하시죠? 첫눈이 내리는 날 안동역 앞에서 만나자고 약속한 사람. 짜짜짜짜짜. 이거까지만 할게요. 근데 아버님 어떻게 만나셨어요 두 분은? 좋아서 만났죠 뭐. 서로가 좋아가지고 그냥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네. 50년 해로 했습니다. 야, 가서 가만 있어봐. 보셔야지. 저 사실 이게 뭐 밥을 안 먹었거든요. 저 밥을 좀 먹을 수 있을까요? 네. 아버님, 어머님 뵈니까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식구가 함께 운영하는 식당. 가족끼리 하는 만큼 음식도 내 가족이 먹는다 생각으로 본인 집밥처럼 만드신답니다. 미더덕 떡 이렇게. 제가 천연조미료 식구들 먹는 것으로 천연조미료, 표고버섯, 새우가루, 다시마 이런 걸 써야만이 또 감칠맛이 나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렇게 좀 하고 있지요. 천일염도 여기다가 조금 섞고. 오로지 천연 조미료만으로 맛을 낸다네요. 재료 하나하나 모두 신선한 것들만 사용하신답니다. 소일거리 삼아 차린 식당이라 많은 손님을 받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정성을 다해 만드신다네요. 1년이면 제사를 12번이나 지내던 만면일이었다는 어머님. 그 탄탄한 내공이 바로 손맛의 비법입니다. 이곳의 또 다른 대표 메뉴는 막내딸 담당의 감자전.
수미 감자를 직접 강판에 갈아 바로바로 부쳐내는데요. 별다른 간을 하지 않고 오로지 감자만을 갈아 만들어 담백한 맛이 일품이랍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배가 고파지네요. 밑반찬 하나까지 손수 만든 정성스러운 밥상. 김 선생님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어요. 그 맛 한번 볼까요? 얼큰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제 입맛에 딱입니다. 이것도 맛있지만 이게 더 맛있네. 이게 맛있죠. 식당이 아니라 마치 어머님이 차려준 밥상처럼 느껴지네요. 입맛에 약간 매우지 않으세요? 아니요, 맛있어요. 어머님의 솜씨가 있으시구나. 그래서 처음에 이거 시작해가지고요. 네. 안식구 친구들이 야 얘가 버텨봤자 2, 3년 버티면 잘 버티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다 20년이. 보니까는 20년이 내일 모레예요. 네. 20년간 한자리를 지킨 동네 식당. 노부부의 편안한 웃음이 그 비결인가 봅니다. 계단이죠? 어? 고치쪽에 글로 입구가 거기에요? 예. 올라오시기 지세요. 야, 다락방 올라가듯이. 예. 디저트를 주신다더니 갑자기 저를 다락방으로 안내하시는데요. 지저분하다고. 저 위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세요. 아이고. 와, 이게 뭐 브루베리 천국이네. 아, 여기가 우리 아버님의 비밀의 정원이네. 그죠? 왕궁이죠. 옥상에 숨겨둔 아버님만의 비밀 장소. 15년 전부터 키운 블루베리가 아주 풍년입니다. 유기농으로 키워 바로바로 따먹을 수 있는 가족 식당만의 디저트랍니다. 오래된 단골 손님들만 맛볼 수 있다는데요. 특별히 저에게도 맛보여 주셨습니다. 가로. 네, 네. 매일 새벽에 일어나 정성을 다해 키운 블루베리라네요. 많이 따주세요. 야, 이게 이런 건 잘지만 다루라고. 다루요? 다로. 좀 달달해. 아, 이게 자꾸 손이 가네요. 그러네. 요놈하고는 또 맛이 다르네. 이 블루베리처럼 달콤한 인생을 사시는 권웅길 아버님. 뜨거웠던 시절은 가고 어느덧 78 황혼의 나이. 그래도 아버님의 행복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답니다. 이 나이에 할 일이 있으니까. 그것도 바쁘게 할 일이 있으니까. 내 인생에서 참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이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노년을 보내기에 가장 좋은 시간이 아닌가 싶어요. 유쾌한 동네 스타 권운길 아버님. 이 단단한 돌탑처럼 그 행복 오래오래 지켜가시길 바랄게요.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희망을 만들어내는 동네. 이곳엔 매일 아침 꿈을 향해 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가족을 지켜낸 어머니와 고소하게 사랑을 굽는 부부가 있죠. 오늘도 시흥동 작은 골목엔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하겠죠.